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템 개발, 왜 아이템 개발을 할까? 요즘에는 왜 의류에 자꾸 기능을 넣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현재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가 의류뿐만 아니라 아이템 개발에 정말 많이 몰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템 개발실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의류 브랜드만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이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들은 어떻게 자본금을 모아서 브랜딩을 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명품 브랜드가 되었을까? 일단 여러분들 명품 브랜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건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가 있어야만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역사가 긴 명품 브랜드들이 처음에 신진 디자이너로, 신진 브랜드로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자본금이 많았는가? 절대 아니겠죠. 이들도 뭐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본금을 모았어요. 자본금을 모아서 쇼를 준비하고, 옷을 뭐 20벌, 30벌 만들어서 쇼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류가 다 팔리진 않았겠죠. 40% 이상, 50% 이상 판매가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각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후각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향수를 팔기 시작합니다. 조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향으로 기억될 수도 있도록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 장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싼 자재, 막 무슨 고래 똥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상은 뭐 물 장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남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금을 모았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요즘에는 펀딩 사이트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제품으로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그 브랜드 역으로 된 거죠. 브랜드를 알리고 그 아이템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아이템을 발전시켜서 그 아이템으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디자인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기능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소재는 뭔지, 이게 통기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밥을 먹었을 때 바지가 불편하진 않는지, 구김이 너무 많이 가진 않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템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3가지는 여러분, 첫 번째는 디자인. 역시 의류라고 하면 디자인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시장 조사인데요. 고객 평가라는 파트가 남았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야 이 새끼,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생각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답은 알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기획해서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제가 디자인, 기능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디자인과 기능, 의류를 우리가 아이템을 제작하고 아이템을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거에 더 중요시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디자인의 기능을 맞출 것인가, 기능의 디자인을 맞출 것인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보통 제가 어떤 아이템 개발 파트에 있어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디자인도 생각하고 기능도 생각해. 그러다가 스스로 혼돈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인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인업이 준비되어야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야 될 건가, 이 다음까지 쭉 생각해 놓고 가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시 하셔야 될 거는
디자인의 기능을 맞추냐, 기능의 디자인을 맞추냐, 요것부터 우선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해졌으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디자인의 기능을 맞춘다. 두 번째는 기능의 디자인을 맞춘다. 우리는 기능의 디자인을 맞추는 것,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능의 디자인을 맞추는 경우, 여러분 기능의 디자인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브랜드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브랜드의 전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 어떤 브랜드 디자인 컨셉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그 카드 눌러보시면 나올 텐데, 그 디자인 컨셉이라는 게 정해진 상태로 이게 디자인, 디테일한 세부적인 디자인하고 다른 겁니다. 전체적인 브랜드의 그 느낌 있죠? 매장에 갔을 때 그 브랜드는 어떤 느낌이야 하는 거. 그 디자인 컨셉이 정해진 채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세부적인 디자인을 넣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 이제 통화로 무료 컨설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애슬레저 룩을 준비를 하신대요. 아무래도 운동복이고 어떤 일상복과 운동복이 하나로 된 그런 의류이기 때문에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분명히 되실 거예요. 근데 기능을 정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분께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랜드의 컨셉, 아이덴티티, 미션,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뮤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의류라고 하면 특정 종목이 정해져야 돼요. 스포츠 종목이. 그래서 이런 스포츠 종목을 먼저 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포츠 브랜드에선 특히나 어떤 컬러, 특정 컬러,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어떤 컬러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 집중해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은 어떤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애슬레저 브랜드, 그런 데에서 이미 단점을, 기존에 나왔던 의류의 단점을 보완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분들이 어떤 원단을 새로 짜서 기능성 어떤 소재를 만드신다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체형 보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좋은 아이템 개발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예, 어떤 신체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스포츠 의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온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기능을 추가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운동을 할 때 속에 속옷도 입잖아요. 남자분들은 이제 팬티 하나 입고 여성분들은 이제 위에 브래지어까지 착용을 하시는데, 운동할 땐 사실 스포츠 브라를 차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애슬레저 브랜드 어떤 의류, 레깅스 위에 탑, 위에 그 위에 집업,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스포츠 의류 안에, 스포츠 의류는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입는 속옷 있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옷도 기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디자인을 맞춰서 조금씩 추가를 하는 것,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속옷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남성분들, 이거 보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속옷 어디 거 입으세요? 이제 10대 후반 20대 되면은 이제 보통 속옷은 자기가 고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릴 때 입었던 건 캘빈 클라인 그 밴드, 그때 그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알마니, 루이비통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아갔었는데, 그 외에도 개인 브랜드에서 남자 속옷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재가 너무 좋은 그런 속옷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 역시도 개인 브랜드 속옷을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여자 속옷,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그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에도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속옷을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도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정말 그 많은 게 많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 현재 신체 사이즈에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하는 디자인의 속옷을 파는 곳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많은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능에 이제 디자인을 맞춘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컨셉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디테일한 디자인을 기능에 맞춰서 넣는 건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 가방을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 여러분의 가방이 만약에 어떤 그 디자인 컨셉이 클래식하다고 쳐볼게요. 클래식한 남성 비즈니스 가방 있죠? 그런 거라고 했을 때, 가방이라고 하면 기능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기능이 얼마나 잘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클래식한 느낌은 유지시킨 채 기능을 막 적으시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을 하시고 사이즈를 변경을 하시고 손잡이의 길이와 굵기를 변경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의 디자인에 맞출 때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디자인 컨셉 정하고 그 컨셉 안에서 기능 리스트업 한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인 디자인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간다면 아까 속옷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디자인의 기능을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류를 하심에 있어서 디자인을 일단은 하세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뭐 맨투맨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맨투맨인데 기모가 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뭔가 땀이 나면 빠지지 않아.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소재를 변경한다든지 어떤 뭔가 그런 불편함들을 리스트업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의류에 불편함 리스트업을 쭉 하시고 그 리스트업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구잡이로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 보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원단, 부자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셔 가지고 디자인의 기능을 조금씩 추가를 해 보시는 그런 단계를 거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진짜 그리고 속이 막 끓는 건데, 시장조사 고객평가 파트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반에 했었죠. 역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기능을 추가하셨을 때,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시장에 있는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남들이 다 했는데 내가 그거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카피 상품만 되지. 근데 반대로 기존에 내가 시장조사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없어.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막 없다고 와 이거 대박 날 거야, 미쳤어, 막 이렇게 뭔가 그 환상에 젖으시면 안 돼요. 없는 데는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시장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를 주변에 많이 여쭤보세요. 주변 친구들, 지인들, 한 10명, 20명 단톡방 이런 데도 들어가고 다 좋다 그래요. 와 좋다, 나오면 살게. 아무도 안 사.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 산다고 해도 정말 몇몇 막 좋다고는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의류 쪽의 전문가인가,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정말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아무한테나 막 물어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냉정하신 분들이 있죠. 친구인데 뭐 한 15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들, 가장 칼 같은 것들, 나한테 막 쏘아 붙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 한 두세 명, 그리고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형제, 자매, 가장 뭐랄까 나에게 신랄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분들에게 그거를 샘플을 제작한 다음에 입혀보세요. 들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냉정한 평가, 가혹한 평가를 받으시고, 장점, 좋은 얘기 하지 마. 뭐 잠깐은 해도 되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어떤 기능, 추가한 기능의 단점을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능을 넣었는데 이게 뭔가 불편하다거나 단점, 막상 해봤더니 별로 쓸모없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직접 착용하고 돌아다니시게 부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애매한 양적 연구보다는 정말 질적 연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좋은 얘기하라, 뭐 나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쓸데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그 순간 좋을 수도 있어. 그날 뭔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으시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혹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평가를 토대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템 만드세요.